자, 이화영 문제부터 한번 네. 좀 살펴볼게요. 문제 인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 때 부지사를 했죠. 자,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니까? 페북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위에 보면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쭉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 석방해라. 날 석방하지 않으면 모든 걸 뭐 불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 같은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에 글을 올렸고 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협박인가요? 구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팩트를 따져보면 지금 네. 그 화영커가 말씀하신 저 이제 링크를 한 거예요. 네. 저런 운동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자신의 SNS에 올려놓고 지금 뭐 이제 장황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자, 이게 조국혁신당 쪽 좌파 단체가 주도하는 거라서 이제 먼저 조국당. 왜? 조국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이 링크가.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끼워놨습니다.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다.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이 수많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의 피해자들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 내자. 자, 이렇게 썼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은 나도 조국 송영길에 묻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협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국 송영길과 함께 좀 사면 복권을 좀 하도록 함께 연대해서 도와달라.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가능한 날짜. 자, 7월 17일 재헌절 특사가 있고요. 재헌절이 나왔어요. 아니 가까운 게 이 서명운동 링크가 요청하는 시점이 재헌절 특사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장합니다. 네. 이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뭐 하와이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또 하와이에서 이제 본인의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응답하는 형식으로 재헌절 특사는 좀 그렇고 광복절 특사쯤이 자기는 맞다고 본다. 시간을 좀 두고 할 거라고 본다 해서 본인은 또 광복절 특사에는 이 세 사람 조국, 송영길, 이화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뭐 참전 아닌 참전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좀 사면 복권을 해 주십사. 근데 이게 소리 없는 겁박인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억울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하나다. 대부분이 7년 8개월 형을 확정해서 지금 목살이를 시작해가지고 63년생이니까 계산해 보면 70살에 나와요. 자기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좀 꺼내달라. 안 그러면 줄줄이 내가 지금 대신해서 누굴 대신해서 지금 내가 대속을 하고 있다. 이게 원래 그렇죠. 대속 천주교에 발언했었죠. 나오는 그 네. 아주 고귀한 용어인데 내가 대신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죄를 대신 썼을까요? 안 써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입을 열어서 진실을 말하는 사태가 없게 좀 해주십사. 뭐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 배짱이 없죠. 일단 부인이 예. 그 왜 당신 그런 식으로 대답해 하고 방청석에서 소리치니까 찔끔해가지고 네.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줄줄이 다 바꿨잖아요. 네. 일단 경처가다. 뭐 와이프를 존경하는 경이 아니라 와이프 한마디에 찔끔 놀랄 경자 경처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회를 먹었다는 둥 술을 마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밝혀지고 대법원에서도 7년 8개월형을 확정을 했으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또 옥에 많이 찾아갔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회유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꼴을 네가 한번 봐라. 어떻게 되겠는가. 곧 정권은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 세상이 된다. 조금만 좀 참으면서 입을 잘 닫아주면 네가 좀 고생을 하겠지만 예. 곧 우리가 조치해주겠다. 뭐 그런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아는 것이다. 이게 김기현 의원의 말이고 나경원 의원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법거래 청구서가 드디어 발부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거래 청구서를 누가 끊었느냐? 청구서를 이제 이화영이 내민 거죠. 어디를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내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주진우 의원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김기현 의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예. 100기가 모든 전국 교도소에 개양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뭐 아니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억울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농담인데 지금 전국 교도소에 이 지금 수감돼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서 당연히 저는 여기에 와 있죠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화영은 그 끝판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7년 8개월형을 왜 받았는데, 내가 왜 입을 꾹 다물고 그 죄를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어떤 분 한 분만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7년 8개월을 여기서 살리겠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면 괘씸죄에 걸릴 것 같으니까 살짝 묻어가기. 조국, 송영길과 함께 나도 이번에 재연절 특사, 늦어도 광복절 특사. 자, 재연절 특사면 7월 17일이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한 달, 한 이틀 예. 남았잖아요. 예. 시간 한 달 준 거라고 봐요. 한 달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언론사 기자가 됐든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누가 됐든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협박이나 겁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싹 무시하고 너는 그냥 대법원 확정 판결대로 살아. 그럼 계산해 보니까 70살에 나와요. 많은 분들이 설마 5년 임기 안에 뭔가 조치를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화영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하루도 그 안에 있기 싫은가 봐요.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7년 8개월형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형을 지금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억울한 네. 피해자다. 네.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 어떤 돌발 행동을 취할지 아마 저 이화영의 부인이 급히 좀 면회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사면 문제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문제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헌법 84조에 따른 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이런 사건들 지금 재판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더구나 북한 노동당에 뇌물을 준 사건이니까 이적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G7 플러스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인과 함께 캐나다로 지금 갔습니다. 네. 엘버타 휴양지라고 하죠. 키나나스키스 도착하면 이틀간의 이제 최초의 정상회담 데뷔 무대가 펼쳐지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는 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탐석자는 당연히 아니고 네. 그 업저버로 가는데 세 가지만 딱 확정이 됐어요. 네. 거기 가서 이틀간 업저버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한다. 두 번째 날, 첫째 날은 주요 세션은 일정이 없습니다. 업저버니까. 둘째 날 AI와 에너지를 주제로 짧은 연설을 한다. 이것만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미정입니다. 조율 중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다 가정이에요. 워낙 바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지금 머리 아픈 사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도 뭐 길게 안보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중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킹스 시위. 난데없이 왕이 등장하죠. 네. 우리는 왕을 모시는 게 아니다라는 시위가 미국 2,000곳에서 지금 불붙었습니다. 이거 간단치 않아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무역 협상도 서둘러야 되고 지금 미국 국채값 떨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머리가 드글드글 아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G7 플러스 정상회의 딱 1박 2일 하는데 시간을 쪼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만난다 하더라도 스탠딩이라고 해서 오다 가다 로비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만나는데 뭐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 몇 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마 테이블을 마주하고 태극기 성조기 좌우로 세워놓고 하는 테이블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얘기도 없잖아요. 그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시바 시게루하고 만나는 것도 테이블 정상회담이 될지 그냥 스탠딩 회담이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 돌아간다고 하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젤렌스키 정도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실 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박 2일간 사진 찍고 인사하러 가는 회담인 거예요. 실체가. 물론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인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가 그랬잖아요. 제발 그 여러 가지 G7 국가 인사말이라도 잘 공부해서 가서 밝은 얼굴로 악수하는 사진이라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로비 같은 데서나 세션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면은요. 그것도 다 동선을 고려해서 만나는 건데 그거 그냥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외교안보팀이 다 정확한 동선을 짜줘야 그 흔히 뭐 영어로 인카운터라 그러잖아요. 조우. 네. 조우는 진짜 우연히 만나는 건데 G7에는 우연이 없어요. 조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계산된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허탕칠 수 있어요. 기사를 잘 보세요. 그냥 조율한다는 말만 나와요. 이거 뭐 네네. 피아노입니까? 조율을 하게? 이 정도 되면은 네. 정상회담 일정은 잡혀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플랜드가 나와야죠. 아니면 잡혔다라는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태용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의 외교 장관이 같이 갔고 위성락 실장도 갔고 새로 임명된 새내기 차관 2명이 따라갔는데 지금 어떤 발표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잘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단히 의문을 갖습니다. 예. 자, 이 질문 아까 이제 사면 문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영의 경우와 조국이 같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의 경우에는 본인 물론 재판은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부가 뭐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입장을 아직 밝히지도 않았고 속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적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속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간다면 조국 대표는 이제 일단 사건이 다 마무리돼서 형을 살고 있고 이화영은 본인은 뭐 관련돼 있지만 공범인 이 대통령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사면이 똑같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차등 어떤 사면이 있을 것, 차등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허영커 말씀에 제가 이제 조금 방향을 그쪽으로 갔다가 채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네.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엄연한. 네네. 그래서 G7은 서방 주요 선진국들 7개 나라의 모임입니다. 네. 러시아, 중국은 여기 안 오죠. 네. 따라서 이 회의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24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유엔 제재에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300만 달러가 건너갔어요. 이거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국제단체라든가 그 제3국의 변호사든 뭐 인권단체가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어요. 제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다. 국내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대북 송금에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국제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라도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 국제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혐의도 지금 재판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추정해서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화영의 공소장에는 수없이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은 재판을 안 했다 뿐이지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물론 사실상 법으로까지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신임 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나에 관련된 그 기존 그 법들은 좀 처리를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전달돼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홀드, 그러니까 좀 멈춰둔 상태예요. 말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란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과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국회에 또 내란 특위를 선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민특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일보다는 이 내란 척결이라는 이른바 여기에만 모든 게 몰입돼서 민생 경제가 실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을 하고 또 G7이라든가 또 이 나토는 뭐 간다 안 간다 지금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참석적으로 돌았다는 말도 있지만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교 일정을 앞에 두고 국내 문제 특히 이미
전직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로 초기에 너무 그 국회가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부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은 조국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조국은 이미 형을 지금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의 요건 자체도 지금 충족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이라고 이화영이 얘기한 링크는 이제 살 만큼 3분의 2 됐으니까 재연절이든 좀 뭐 광복절이든 풀어주세요라는 것인데 이화영이 여기에다 슬쩍 지금 숟가락 끼웠다 넣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이화영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이참에 묻어가도 될 만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나의 그 무죄와 억울함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라는 것은 이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이화영의 사면 복권 운동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다뤄봤고요.